유럽권 최대 방산 전시회 폴란드 MSPO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31회 차인 MSPO는 파리 유로스토리, 런던 DSEI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불리는데요. 이번 MSPO에서는 타 방산 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사상 첫 번째인 주최국 외 주도국을 설정했는데 바로 한국이 주도국가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MSPO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방위산업 선진국과 또 한국과 활발하게 방산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튀르키예, UAE,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총 39개국 2만 5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게 하였죠. 전시의 주도국가인 한국은 참여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용 부스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3개의 전시장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자국 기업들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특히 FG 전시관은 주도국가 한국의 방산기업 전시장으로 테마를 잡았는데 세계 유수의 방산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업체들이 메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더욱이 눈에 띄는 것은 배정된 전시 공간이 매우 넓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F30 부스의 경우 조그마한 공간에서 매우 많은 업체들이 모여있는 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F25 부스에는 현대로템 혼자 독자적으로 부스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F26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부스가 있었고 F27은 한국의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배치되었죠.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7 부스와 현대로템의 부스의 규모가 거의 동일하다는 걸 보면 폴란드에서 얼마나 한국 기업들을 메인으로 내세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G 전시장에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배정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G49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부스였고 G44의 카이, G46의 LIG 넥스원, G41의 이번에 소형 전술 차량을 판매하게 된 기아 역시 독자적인 공간을 할당받아 이곳이 폴란드 전시회인지 한국 전시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한국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국영 기업인 PG젯을 제외하고 한국 전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하였는데요. 특히 카이 전시장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카이 전시장에는 FA50과 KF21 그리고 단좌형인 F50의 모갑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FA50의 성공적인 납기 이후 KF21 블록2의 공동 개발과 단좌형 F50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가 비전 2050 선포식을 통해 F50 단좌형 개발과 관련해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시작은 2014년 그리고 개발 완료 시기는 3년이 소요된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 또한 카이 수출 전략 기획 담당자인 김진혁 실장은 한 방송에서 F50 단좌형에 대한 해외의 요구가 충분히 있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한 만큼 단자형이 개발된다면 TU-10계열 훈련기, 전투기, KF-21 4.5세대 전투기, 그리고 F-50 단자형 전투기 등 구체적인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카이의 비행지업 법칙팀 수석연구원인 김석훈 담당은 F-50 단자형 전투기 개발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며 연료 탱크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기에 그 사이를 격벽으로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장치도 충분히 탑재되어야 한다. 특히 후방석에 탑재될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항공기의 무게중심이 뒤로 가게 되는데 무게중심 변화가 클수록 조종성 측면에서 불안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단좌형 제작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모든 준비가 마쳐진 상태라고 했는데요. 단좌형 개발이 이루어지면 후방에 700파운드의 연료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FA50 대비 임무 반경이 25%나 향상되게 됩니다. FA50은 1리터당 0.74km를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850리터로 늘어난 내부 연료로 인해 F50의 항속거리는 기존의 1852km에서 대략 2510km로 늘어나고 채공 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 40분 정도 늘어나 단독으로 4시간가량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F16 대비 약점으로 꼽혔던 항속거리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특히나 F50 단자형 전투기는 궁극적으로 현재 F16의 구형 버전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로우급 전투기 시장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어 많은 수요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F16의 경우 점진적인 개량 사업을 통해 현재 블록 70 바이퍼 버전으로 상향되었는데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함께 막대한 구매 비용이 소요되어 더 이상 로급 전투기로 불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급 전투기 시장을 F50 단자형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66대 F16 바이퍼를 구매하면서 프로그램 코스트 총 80억 달러 약 10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였습니다. 대당 1,500억이 넘는 금액으로 폴란드가 계약한 FA50 PL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군 전투기 구성을 두고 고성능의 무기체계와 저렴한 무기체계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하이로우 믹스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든 병기들을 고성능 고가 사양으로 세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F-16 역시 이러한 하이로우 믹스 전술을 바탕으로 로우급에서의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만큼 팔렸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20개국 이상에서 2,998대가 운용 중인 F-16은 사실 대부분의 기체가 구형 AB 버전 혹은 CD 버전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신뢰성, 우수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었던 F-16이었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 F-16 바이퍼는 사실상 미드급 전투기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인도네시아가 구매한 미드급 전투기인 라팔이 1,800억이니 사실상 F-16 바이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 다 비싸긴 하지만요. 제국이 손쉽게 운용할 수 있고 평시, 전시 모든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을 지닌 전투기를 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제 F-16 바이퍼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로 인해서 F-16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제조업체인 로키드 마틴 역시 생산 라인의 대부분을 F-35A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형국이라 F-16 바이퍼는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신형 F-16을 주문했거나 구형 F-16을 F-16 바이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나라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이러한 나라들에게 F-50 단저형은 새로운 로우급 전투기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F-50을 2대 구매하느니 F-16 바이퍼 한 대를 구매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결국은 양이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 롭 바우어 제독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품질에 비해 양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BC 뉴스 칼럼니스트인 미 공군대령 스티븐 가냐드 역시 양이 질보다 나을 수 있다며 항공기와 대공 시스템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을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F-16 바이퍼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85%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F-50 단자형은 이제 세계 로우급 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레이시온사의 CEO인 에릭 디트마르스 역시 자사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A-50은 F-16 CD형보다 더욱 우수한 기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왜 레이시오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FA-50에 맞춰서 개발했나요? 이는 FA-50이 오늘날처럼 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미국 차기 훈련기 후보로 언급되고 있어서인가요? 대한민국이 만든 FA-50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히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가격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에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 FA-50은 매우 뛰어난 성능의 다목적 플랫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계할 때부터 FA-50을 염두에 두었던 이유이죠. 그렇다면 레이시오는 FA-50의 성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로키드 마틴과 일정 부분 계약을 맺고 생산하는 기체로 레이시오는 로키드 마틴과 많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FA-50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었죠. 팬텀 스트라이크는 어떤 식으로 폴란드에 제공될까요? 카이가 일정 부분 로키드 마틴과 제휴를 맺고 있지만 FA-50의 직접적인 생산업체는 카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계약자는 당연히 한국의 카이가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만든 A사 레이더는 미국의 FMS 절차에 따른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유일한 미국산 A사 레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미 행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완전한 상태의 FA-50 블록 20을 폴란드로 긴급히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을 들어보면 FA-50에 탑재되는 팬텀 스트라이크가 최신 기종인 F-16, 예를 들어 폴란드에 배치된 F-16 블록 52 플러스 야스트롬프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F-16 블록 52에는 기계식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죠. 기계식의 문제는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레이더파를 방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A사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여러 방향으로 방사가 가능하죠. 이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폴란드 사람들은 F-16의 레이더가 더 크기 때문에 FA-50PL의 A사 레이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F-16 레이더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갈륨 비소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F-16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뢰갈륨 레이더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폴란드가 원하면 F-16에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이긴 합니다. 그럼 F-16을 위한 더 크고 강력한 A사 레이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 편이 더 낫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이 크기의 A사 레이더로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냈기에 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임무와 이루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F-16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파라미터를 달성해낸다면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대형 레이더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폴란드 매체 밀맥과의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와의 협력 그리고 KF-21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는 현재 폴란드에서 카이의 제안은 FA-50 항공기에 관한 것이지만 한국이 새로운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향후 폴란드 공군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KF-2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었고 이에 강구영 CEO는 이러한 질문을 예상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KF-21은 소위 말하는 개발의 첫 번째 단계 블록 1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고 있죠. 계획대로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인데 동시에 개발의 두 번째 단계인 블록 2 작업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됩니다. 블록 2 단계에서는 아직 파트너 선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KF-21은 이미 성숙한 구조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 작업을 위한 외국 파트너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폴란드가 F-35를 구매하고 F-16을 사용하며 FA-50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아직 폴란드 공군의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5세대, 6세대 기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KF-21과의 조합 구성을 통해 해외 수출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가 긍정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고 카이 역시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국의 방산전 시회에 특별히 한국 전시 전용관을 마련해주며 한국산 방산무기의 유럽 진출 허브가 되고 싶어하는 폴란드. 한때 붕괴 직전까지 갔던 자국의 방산업을 살리기 위해 폴란드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 차량으로 선정된 폴란드 트럭명과 열치사는 천무가 아니었다면 부도를 면치 못했을 거란 보도도 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론 천무, 크랩, 폴란드형 IFV처럼 한국산 장비와 폴란드 장비가 결합된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도 폴란드 여자들과 함께 결합을 해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